안녕하세요. 오늘 모크리TV는 아이오닉 5N 테크데이에 다녀왔습니다. M브랜드의 첫 고성능 전기차이다 보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실 텐데요. 아이오닉 5N에 적용된 모든 기술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촬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기보단 개발자분들의 프리젠테이션과 Q&A로 이루어졌는데요. 현대차 관계자분의 허락하에 영상 공유드립니다. 모터스포츠에서 이런 움직임이 우리 N 무성차에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 트랙에서도 즐기시고 있는데 스칸디나비안 3D라든지 어떻게든 하중 이동을 통해서 프론트휠 드라이브를 미러를 미끄러뜨리고 하시는 부분들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드라이빙의 재미,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모터스포츠를 해서 양산차에 영향을 주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RM19에서는 TCR 엔진과 저희 그 DCT를 테스트를 하기도 했고요. 마지막 바둑기인 RM22는 8년만에 후륜 기반의 전기 롤링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2세대 롤링랩 엔비전 74, RM22를 만들었는데요. 엔비전 74는 아까 말씀드렸던 N2025 비전 그란 투리스모의 수소 하이퍼카 컨셉의 현실판입니다. 저참 잘 아시다시피 하이드로전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RM22는 작년에 이걸 왜 만들었을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아이오닉 5N을 제대로 만들고자 하는 저희의 모니터였습니다. 2017년 i30N을 시작으로 벨로스터N, i30N 패스트백N, i20N, 코나N, 아반떼 P까지 지금까지 전륜 기반의 280마력 정도 수준의 고성능차를 정말 재밌게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는 전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저희가 아이오닉 5N을 개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고 저희의 자신감이 담겨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최고 출력은 650마력, 그리고 최고 시속은 0에 3.4초, 최고 시속은 260km/h. 아이오닉 5N을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숫자입니다. 저희가 정말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전기차 무거운데 코너를 걸어 나가겠어? 전기차가 무슨 레이스트랙에서 그 배터리 얼마 모터를 어떻게 제어해? 전기차가 무슨 감성이 있어? 뭐 기어 시프팅도 안 되고 사운드도 안 되는데 무슨 감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아이오닉 5N에서는 이뤄냈다는 부분들을 정말 오늘 자신감 있게 모든 연구원들을 모시고 말씀드리고자 중요한 시간을 요청드렸습니다. 자, 우리 아이오닉 5N을 통해서 지금까지 왼편 밑에 모터스포츠에서 연관받은 내부의 무슨 라인업을 통해서 저 정도의 퍼포먼스와 저 정도의 고객 가치를 보여드렸다면 전동화 아이오닉 5N을 통해서는 전동화 전기차에서도 N 고성능 3개의 칩을 적용한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7월 13일, 2달 전이네요. 2달 전에 저희는 두두두로 날아갔습니다. 저희가 현대차 역사상 최초로 양산차와 드리프트 스택을 같이 개발해서 두두두 페스티벌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희 모터스포츠 차부터 롤링랩 그리고 양산차의 아이오닉 5N까지 가져가서 이 자동차의 축제를 즐겼습니다. N브랜드는 정말 열정으로 N을 만들고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아이오닉 5N 출시와 함께 11월달, 지금 현재도 짓고 있고요. 11월달 완공 목표로 트랙 유저들을 위해서 N 충전기 설치를 하고 있고 인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곳곳에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성능차 시험팀 김명재 책임 연구원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희 M브랜드의 세 가지 핵심 요소 중에 하나도 레이스 트랙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레이스 트랙을 한 두세 바퀴 돌면은 브레이크가 과열되면서 페일드가 와서
더 이상 작동 안 하고, 근데 거기서 또 달리는 이번에는 배터리가 과열되면서 출력 제한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희는 이제까지 전기차는 트랙에 적합하지 않다는 편견이 심어졌습니다. 아이오닉 5N의 개발 목표는 바로 이런 편견을 깨는 거였습니다. 트랙에서의 성능을 저희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세 가지 특별 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N 배터리 프리컨디셔닝이고, 두 번째는 N 베이스, 세 번째는 N 브레이크 리젠입니다. N 배터리 프리컨디셔닝은 이름 그대로 배터리의 온도를 미리 최적화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N 베이스는 트랙을 주행할 때 출력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 브레이크 리젠은 전동화 고성능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력한 회색 제동을 통해서 브레이크에 오는 부담을 줄여주고요. 더불어서 배터리 SOC 소모가 빠른데 이거를 방어를 해줍니다. 그리고 배터리 온도가 과열되는 것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 N 배터리 프리컨디셔닝과 N 베이스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N 배터리 프리컨디셔닝을 개발했던 분은 지금 여기 아이오닉 5 안에도 바닥에 크게 배터리 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 팩은 저온에서는 겨울철 스키장에서 여러분이 핸드폰 사용할 때 경험한 것처럼 출력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고온으로 가게 되면 배터리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출력을 제한을 하게 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고성능 전기차에서 배터리 팩의 이 프리컨디셔닝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세부 기능으로는 드래그 모드랑 트랙 모드를 제가 개발했습니다. 단시간에 최대 출력을 써서 이제 가속성을 발휘하는 드래그 레이스에 적합한 게 드래그 모드라고 할 수 있고요. 이를 위해서 낮은 SOC에서도 최대 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온도인 배터리 30에서 40도 온도로 사전에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트랙 모드 같은 경우는 장시간 트랙 주행을 할 때 과도한 온도 상승을 고려해서 배터리 온도가 최대 출력이 나오지만 최저 온도인 29에서 30도로 미리 준비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스 버켓을 타다 보면은 한 세션 달리고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세션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기존의 가솔린차는 계속 쉽게 진료할 수 있다 보니까 계속 달릴 수 있는데 전기차는 배터리에 영향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배터리가 과열이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충전할 때 N 배터리 프리컨디셔닝 트랙 모드를 사용하시면 충전 속도를 최적으로 제공해서 배터리 온도 상승을 최대한 억제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션 들어가실 때 최대한 배터리 온도를 빨리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현재까지 N 배터리 프리컨디셔닝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주행을 하기 위해 배터리 온도를 미리 맞춰주는 기능이라면 N 베이스는 트랙을 본격적으로 주행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배터리랑 모터 냉각을 강화하고요. 배터리의 최대 출력을 확장해서 트랙 주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출력 감소를 최소화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스프린트 모드와 엔듀런스 모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프린트 모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냉각 강화 배터리 최대 출력 범위 확장하면서 출력 제한 없이 부스트도 사용하면서 달릴 수 있는 모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엔듀런스 모드는 여기에서 출력을 적절히 조절해가지고 좀 더 달리고 싶을 때 사용하시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그래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든 서킷에서 많이 테스트를 했고요. 세션이 끝날 때까지 풀타임 워크택하는 기준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해본 결과 인제 한 세션 풀로 주행할 수 있도록 N-베이스 스프린트 모드를 개발했고요. 그리고 엔듀런스 모드를 켜시면은 한 세션 이상도 주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짜 진심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0.001 정도 소중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꿀팁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이제 드래그 레이스 하실 때 저희 아이오닉 5N의 냉각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드래그 레이스를 계속 하더라도 배터리 온도는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최대 출력을 아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사전에 N 배터리 프리컨디셔닝 드래그 모드로 컨디셔닝을 하시고 주행할 때도 계속 N 배터리 프리컨디셔닝 드래그 모드를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 모드를 이렇게 주행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트랙 주행에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연속된 오버가 주행되면 배터리 온도가 많이 오를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는 N 배터리 프리컨디셔닝 트랙 모드를 켜서 목표 온도를 맞추신 다음에 주행을 하실 때는 N 베이스를 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세션을 풀로 최대 성능을 발휘하면서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랙에 처음 적응하시는 분들이
너무 출력이 세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엔듀런스 모드를 켜시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차량이 주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AVA 화면에 있는 N 글자를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뜨게 되겠고요. 이 화면에서 좌측 상단에 N 트랙, 우측에는 N 배터리가 있습니다. N 트랙에서 N 레이스를 켤 수 있고요. 그리고 N 레이스를 켜면 기본은 스프린트 모드입니다. 그런데 좀 더 달리고 싶으신 분들은 엔듀런스를 이 퍼포먼스 옵션 페이지에 들어와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N 페이지에서 N 배터리 탭을 클릭하시면 드래그 모드와 트랙 모드, N 배터리 프리 컨디셔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의 온도, 현재를 확인할 수 있고 목표 온도, 그리고 예상 소요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퍼포먼스 옵션 페이지에서 상세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셀 설계팀 박상진 박사입니다. 아이오닉 5N은 당사의 기술력을 소거하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당사 최초의 고성능 전기차입니다. EGMP 플랫폼 내 배터리, 특히 그 기본 구성 단위인 배터리 셀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구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GMP 플랫폼에 사용된 배터리는 표준화된 사이즈와 에너지를 가지는 파우치 타입의 배터리이며 이를 직렬, 전절 연결을 해서 배터리 보드 단위로 구성한 뒤에 최종적으로 각각의 차량에 필요한 배터리 전압, 용량에 맞추어 배터리 팩을 구성하게 됩니다. 아이오닉 5N 또한 고성능이라는 차량 특성에 맞추어서 배터리 셀부터 모듈 팩 시스템까지 최적의 구성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중 배터리 셀에 대해 대표적인 세 가지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오닉 5N에 사용된 배터리 셀은 당사의 4세대 배터리 셀입니다. 이는 670Wh/L 이상의 에너지密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당사에서 양산한 차량에 들어간 3세대 배터리 셀에 대비해서 약 8.4%의 에너지密도가 향상된 셀이며 이는 고용량 신규 소재 적용, 그 배터리 셀의 설계 및 공정 최적화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급속 충전 18V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GMP 플랫폼은 초급속 충전기를 사용해서 충전 가능한 800V 시스템이고 5분 충전으로 100km 이상 주행 가능한 수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3세대 배터리 셀 대비 에너지密도를 향상시켰으면 급속 충전 성능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개발 중에도 상당히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였고 이를 달성한 것은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년의 기간, 20만 킬로미터의 주행거리가 보증 가능한 내구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 충전 성능, 내구 성능은 당사의 4세대 배터리 셀이 얼마나 경쟁력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오닉 5N에 들어간 배터리 셀은 당사의 배터리 셀 설계 역량과 배터리 팩 모듈에서의 제어 기술, 냉각 기술을 바탕으로 배터리 협력사와 긴밀한 협업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최적의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소재 검증에서부터 사양 확정, 셀 설계, 평가, 성능 개선까지 여러 부분의 주요한 핵심 과정들을 주도적으로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배터리 셀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배터리 제조사인 SK온과 이번 4세대 배터리 셀을 개발하면서 어떻게 하면 배터리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도 안정성과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고 그 결과 이렇게 아이오닉 5N을 성공적으로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배터리 설계 상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경채 연구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이오닉 5N은 현대자동차 최초의 고성능 전기차입니다.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OTA 기능을 적용하였습니다. OTA 기능은 무선 통신 활용을 해서 원격으로 BM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차량 성능 개선이 된 소프트웨어라든지 추가 기능의 제공들을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상 주문 발생 시 BMS가
실시간 사전 안전 진단을 하여 전조 증상 진단을 할 경우 안전 모드로 차량에 돌입하게 되고 또 운전자로 하여금 정비를 유도하게 함으로써 운전자가 항상 안전한 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트랙 모드에 특화된 제어 모듈을 적용하였습니다. 트랙 모드를 이용하여 고성능 주행을 할 때 특화 출력 제어 모듈을 수행함으로써 주행이나 충전 시에 배터리 열관리가 항상 최적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N 차량에 적용된 배터리 냉각 성능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량이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냉각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배터리 셀의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시키기 위해서 배터리 시스템의 구조를 매우 단순화하였고 방전 소재의 성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배터리 모듈 구조의 단순화와 냉각 채널과 배터리 케이스 일체화를 통해서 배터리 셀에서 발생하는 열이 냉각 채널까지 빨리 전달되도록 경로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배터리 셀과 냉각 채널이 접촉하는 부위에 적용된 방열 소재의 열준도를 향상시킴으로써 방열 성능을 추가로 향상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안전성 강화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 차량에는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이벤트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안전 설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벤트 발생 시 배터리 셀이 벤팅이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가스를 원활하게 배출시킬 수 있도록 다수의 벤팅 밸브를 적용하였습니다. 배터리 시스템 내부에서 외부로 가스가 신속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배터리 시스템 내부에 내화 시트를 적용함으로써 배터리 셀에서 화재가 난다고 하더라도 인근 배터리 셀로 전이가 되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켜서 운전자가 차량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 기계식 브레이크만으로 제동력을 감당했다면 회생 제동을 통해서 기계식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회수를 통해서 배터리 온도를 낮추고 그리고 배터리를 더 길게 쓸 수 있도록 하자. 순간 저는 회생 제동은 제동력을 보조하는 수단에서 앞으로의 회생 제동은 주요 제동력을 핵심 제동력을 감당하는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흔히들 회생 제동이라고 하면은 패널시프트로 조절하는 코어트 기제를 말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코어트 기제는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회생 제동은 우리가 브레이킹을 밟았을 때, 불감속까지 밟았을 때 실제로 기계식 제동을 사용하지 않고 회생 제동을 사용함으로써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지난 3년간 따로 흘려 만든 N 브레이크 디자인 무엇이 특별할까요? 첫째, 전 후륜 모터를 최대로 사용해서 0.6G 약 320kW까지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0.6G는 저희가 흔히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느껴지는 그런 감속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 비율 가변 제어를 통해서 기계식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ABS나 ESC 제어로 가는 처리 과정에서 안전성이나 어떤 필링의 문제가 없도록 수천 번 뷰류라든지 스웨덴 동계 테스트라든지 이런 데서 테스트를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는 바로 독일로 갔습니다. 유료 브레이킹에서 1렙을 주행하고 나니까 브레이크가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어몰렛이라고요. 그만큼 이거는 저에게 굉장한 부담이자 엄청난 미션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아이오닉 5N의 회생 기능을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밑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현재 글로벌 리딩을 하고 있는 회생 기능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경쟁사의 회생 기능을 나타내는 무식화한 그래프입니다. 한눈에 보실 수 있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 특히 ABS 영역에 가서도 저희는 회생 기능을 멈추지 않고 0.2G까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세계 최초로 0.6G라는 무함속 영역까지 회생 제도를 통해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트래킹 포인트를 증대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제어 영역만 넓힌다고 끝이 아니죠. 저희는 더 중요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뉴링 브레이크의 트랙 데이터를 통해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제동이 9초라고 한다고 하면은 트랙에서는 ABS 제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AT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 1.5초만 기존 회생 제동이 쓰입니다. 그럼 나머지 7.5초를 버리느냐? 그러면 브레이크가 지치잖아요. 말 정확히 못하잖아요. 그래서 7.5초를 챙기고 ABS 영역에서도 0.2G까지 에너지 회수를 통해서 더 큰 놀라움의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량적으로 보면 N 브레이크 리즌을 통해서
일반 회생 제동에 대비해서 N 브레이크 리젠은 약 3배에 가까운 에너지 회수를 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모터 온도를 낮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약적으로 약 15% 정도의 SOC의 저감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연비 프로 늘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트랙 주행에서의 물란 효과를 저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일상에서는 또 편리함이 필요하잖아요. 데일리 스포츠카이기 때문에. 그리고 트랙에서는 또 강력한 성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모두 분리를 하였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랑 ESC 모드의 상태에서 저희는 필바로 생제는 모드, N 브레이크 리젠 모드 두 가지를 분리했고요. 일상 주행에서는 전면 최우선 제어와 컴포트는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트랙 주행에서는 회생제동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제공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데일리 스포츠카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ESC 제어 중에 토크 배터리 제네레이션 2 플러스라는 기술인데요. 보통 여기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은 다 차를 잘 아시기 때문에 토크 배터리를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 계신 분 표정이 안 좋아서 살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너의 중심에서 바깥으로 멀어지려고 하는 원심력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 원심력이라는 놈 때문에 그 좌우에 타이어가 가질 수 있는 그립력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하중이 발생해서. 그런데 반면에 저희가 수동력을 발생하는 구동축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립력이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더 적은 힘 때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선의 내치기 휠의 제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어를 통해서 얘가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코너링, 그 다음에 더 민첩한 운동을 만들 수 있게 하는데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저희는 사전 제어압을 넣어가지고 더 빠르게, 그리고 예측 제어를 통해서 더 먼저 운전자에게 안전망, 그리고 더 빠른 코너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찰 계수가 낮은 왼노면이라든지 승우노면, 거기서도 제어를 확장을 해서 언제 어디서든 즐겁고 안전하게 데일리 스포츠카를 즐길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네, 제가 이번 설명드리기는 N페달입니다. N페달은 고성능 특화 기능 중에 하나이며 코너 주행 시에 짜릿한 주행 경험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아이오닉 5N은 일반 모드만으로도 충분히 완성도 높은 코너링 성능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최초의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N 개발을 시작하면서 N 브랜드의 세 가지 핵심 요소인 코너링 주행 성능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고민 속에 전기차의 세 가지 특징인 첫 번째, 강력한 회생제동, 그리고 전후륜 모터 토크 제어의 높은 자유도, 마지막으로 빠른 모터 응답성 등을 활용해서 N페달이라는 기능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N페달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선행 중에 가속 페달을 높였을 때 강력한 회생제동을 사용해서 빠르고 강한 전하중 이동과 민첩한 요인 거동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N페달은 CK와 같은 타이트한 복합 코너에서 브레이킹 조작 없이 악셀 페달 조작만으로 민첩한 요인 거동을 만들어서 레코드 라인이 부풀지 않은 채로 더 빠르게 코너를 탈출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N페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표에서 보시다시피 N페달은 N페달 1단계, 2단계, 3단계, 총 3단계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1단계에서 3단계로 갈수록 포스팅 회생자 능력도 점점 더 강해지고요. 그리고 모터 응답성도 점점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횡방향 가속도나 요레이크 등을 모니터링해서 주행 상황에 따라서 전후륜 부등 분배비를 가변적으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N페달은 3단계로 갈수록 더 빠르고 강한 요인 거동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도로가 아닌 안전지대가 확보된 서킷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그리고 1단계부터 차량의 거동에 적응을 하시고, 그리고 3단계까지 차근차근 주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하단의 그래프는 가속 페달 우프를 했을 때 N페달과 I페달의 회생제동 모터 토크를 비교 표시한 그림입니다. 현대기아차의 일반 전기차에 적용되어 있는 I페달이라는 기능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N페달 1단계조차도 I페달보다 더 강한 회생제동과 더 빠른 모터 응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전후 하중 이동을 만들어 줍니다. N페달은 다양한 주행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N페달의 대표적인 활용 예시를 단계적으로 소개해드리는 그림입니다. 첫 번째 스텝, 맨 위의 첫 번째 스텝을 보시면 타이어 그립을 최대로 사용해서 한개 선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타이어의 평방향 그립력과 원심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이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노출을 하게 되면은 전륜으로 하중을 빠르게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가속 페달을 빼자마자 모터 토크는 바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강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이런 강력한 회생 제동에 따라서 노란색 그래프인 롤레이트가 점진적이며 예측 가능한 형태로 점점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 마지막 세 번째 스텝에서 보듯이 차량은 밀접하게 선에 고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암 시가지 코스나 그리고 인제 서킷 테크니컬 코스 같은 타이트한 복합 코너에서 브레이킹 필요 없이 가속 페달 온오프만으로 짜릿하고 빠르게 코너를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달은 활용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타임 어택에도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기에 앞서 내연기관차에 익숙하신 고객분들께서는 처음 엠페달을 주행하면 강한 제동감 때문에 좀 다소 어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엠페달은 전기차만의 특성을 활용하고 내연기관차와는 다르게 고성능 전기차에서의 특별한 주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몇 번의 연속 주행을 해보시고 엠페달의 특성을 파악하고 주행을 하시면 새로운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자체 서스펜션 부분에 저희가 수많은 구강들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하부에 보이는 그림을 보시면 코너링을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너링 초기 스티어링을 시작하게 되면 앞뒤로부터 들어오는 하중이 차체를 횡방향으로 밀게 됩니다. 그래서 차체 전륜에 횡하중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러한 횡하중은 무게중심과 지면과의 차이로 인해 비틀림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틀림으로 인한 회전들이 이루어지는 말기에는 수륜의 횡하중이 발생해 차체의 집진을 유지하도록 해주는데요. 이 각 단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링 초기입니다. 코너링 초기에 전륜 횡하중이 들어올 부분을 횡하중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서브 프레임의 각 부분의 고강을 통해서 더욱 강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크로스맨과 앞쪽에 보이시는 레인포스들이 추가되었고, 서브 프레임 리어 마운트에는 차체 고강 무제와 차체와 서스펜션을 연결하는 스티프바가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구간으로 전륜 향상성은 기존차 대비 15% 향상되었습니다. 전륜 향상부에는 기존에 잘 갖춰진 횡 기제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스트럿 마운트의 스트럿 링을 구간에 일부 보강을 시행했고요. 추가로 스티어링을 지지하고 있는 파워 크로스 마이 스틱 부분도 곧게 펴고 마운트를 2개를 추가하여서 스티어링 성능을 보다 높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비틀림 성능입니다. 저희 차체 개발 지표에 있어서 비틀림 강성은 가장 대표되는 성능입니다. 저희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수많은 케이스를 통해서 어떠한 부분이 최적 보강인지를 고민하였고요. 시험과 해석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상단부 중앙에 보이시는 미입자 브라켓을 리어 개부 휠 아치 구석 쪽에 붙여서 비틀림 강성을 11% 올려서 중량과 허물 공간 소재를 최소화하면서 강성을 극대화하였고요. 이러한 그 비틀림 강성은 내부 성능 및 밴드위치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러한 구간은 스트럿 마운트와 스프링 마운트에도 인터페이스 부가적인 추가로 내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추가 용접점 추가 접착제를 추가해서 차체를 보다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앞서 설명드린 전륜 보강제와 이어 설명드린 후륜 보강제 또한 비틀림 강성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너링 말기 후륜 횡하중 발생 상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기반 고성능차 대비 아이오닉에는 후륜 기반 고성능으로서 후륜의 출력이 극도로 향상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스펜션의 인력부 보강을 실시하였고요. 서스펜션의 마운트와 연결되는 횡부재, 자체와의 연결 구조를 보다 강하게 해서 후륜 횡강성을 16% 올릴 수 있었습니다. 아이오닉 5에는 기존 개발된 고성능차 대비 말씀드린 출력과 중량으로 인해 개발이 힘들었었는데요. 잘 갖춰진 아이오닉 5의 자체와 그리고 연구원들의 노력으로 모든 성능 문제없이 만족하게 개발되었습니다. 직선 다운힐이 나오고 다시 어필해 지금 이 구간은 리듬 크링을 약 2분의 1 정도 돌아간 CK 카로셀 코너입니다. 브루이시를 지나서
첫 번째 시작할 때 매트릭 테크놀로지 18도 97.5의 SS, 첫 랩에서 33도 66.5, 마지막에 두 번째 46도에서 43. 물론 날씨나 그런 부분이 언제나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My name is DK 土屋。今回はその広瀬さんの車に乗れるっていうのですごく楽しみにしてましたよ。こんなドリフトできる EV の車って初めて乗りましたね。めっちゃ一番びっくりしたのが2.2 トンもあって思えないぐらいその軽快な動きですね。だから乗った感じとしては1800キロ1900キロぐらいの車かなと思ったら降りてきたら 2.2 トンだって言われてちょっとびっくりしましたね。어떤 차가 운전하기 재미없을까요? 흔히 전기차는 운전이 재미없다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왜 전기차는 운전이 재미없다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내가 운전을 재밌게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 메카니컬 차랑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교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진과 변속기가 실제로 이 차에 있다고 믿을 만큼 그런 기계적인 교감을 줘야 되는 게 있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두 번째는 컨트롤입니다. 그냥 차를 나를 이동시키는 이동수단이 아닌 내가 직접 운전에 관여를 해서 운전을 하고 또 변속을 하면서 또 제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미를 느낀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사운드입니다. 그냥 단순히 조용하게 가는 차가 아닌 무감을 자극하면서 엔진이 얼마나 빠르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사운드 피드백을 구현하는 데도 집중했습니다. N20의 주요 기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메카니컬들, 기계적인 교감을 위해서 제일 먼저 노력을 했고요. 제일 중요했던 것은 이 차가 기어라는 달려있다고 믿게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를 타보시면 특히 수동차를 많이 타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각 기관에 있는 내가 3단을 넣었구나, 2단을 넣었구나라는 걸 차이를 알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악셀을 뺐을 때 느끼는 그 엔진 브레이크가 다른 거를 크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진짜 내연기관, 변속기가 자동차처럼 만들어야겠다는 걸 꼭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 단에는 감속도가 다 다르게 구성이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각 단에 감속도 같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엔진이라는 건 같은 단위고 감속도가 같지 않아요.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고RPM으로 하면은 엔진은 펌핑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고RPM에서는 더 감속도가 같은 단위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각 단위를 컴플렉트하게 똑같이 하면은 또 이게 대조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각 단에서도 RPM이 높을수록 감속도가 성업세게 또가 나타나서 좀 풀리는 이런 느낌으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속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업시프트, 다운시프트라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저희 내연기관의 차이는 엔퍼 시프트가 좀 했고요. 그래서 업시프트를 할 때 땅 밀어주는 그런 느낌을 모터의 제어로 밀어주는 모습을 했습니다. 또 반대로 다운시프트를 할 때는 완공하면서 이렇게 레버를 치면서 다운시프트 플랫도 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느낌을 구현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것은 저희 NDCT 차량의 무게감과 비슷한 차량을 목표로 했고요. 그래서 DCT 차량은 사실상 수동변 잡기이기 때문에 다운시프트를 할 때 중간에 잠깐 중립 기어로 들어가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기어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 느낌까지도 구현하기 위해서 저기 보시면은 상단에 감속을 갖고 있다가 영에 거의 감속하지 않는 순간 잠깐 갔다가 다시 2단의 감속으로 내려가는 그런 제어를까지 추가해서 디테일을 살렸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기계적인 연결을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연결만 돼 있으면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 A 차량은 트랙에서도 잘 걸려야 되기 때문에 트랙 케이퍼빌리티도 생겼습니다. 트랙에서는 많은 분들이 매뉴얼로 운전을 하게 될 텐데요. 매뉴얼 변속에는 자동 업시프트를 하지 않습니다. 자동 변속을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매뉴얼 변속 모드에서 온전히 운전자에게 모든 것이 바뀌고요. 심지어 매뉴얼 변속 모드에서 레드라인 RPM까지 가속을 하게 되면 강력한 퓨얼컷을 먹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퓨얼컷까지도 소리만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모터로 충격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퓨얼컷까지도 했고요. 또 레드매칭 또 이제 매뉴얼 변속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동 변속 모드로 트랙을 주행을 해서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게 다른 이제 보조 기능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저희가 몇 달 전에 유럽에서 해외 미디어한테 N20를 태워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기능이다라는 설명을 드렸다고 하고 이제 타보시라고 했는데 그런 가상 페이크 이런 거는 싫어요. 그냥 전기차를 타겠습니다라고 정답을 못하고요. 근데 설명을 드렸으니까 일단 먼저 타보시고 그 다음에 또 그거도 타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일단 N20를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밌게 잘 탔으니까 꺼주세요. 자꾸 끄고 나서 조금 있다가 운전을 하시다가 근데 아까 뭐 다시 켜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물론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시작은 되는데 저희가 익숙한 감각, 트랙에서 타는데 감각이 있고 엔진 소리가 있고 이 엔진 브레이크 감이 있는 이것은 사실은 트랙에서 탈 때는 제 이중감을 추가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트랙에서도 트랙을 잘 탈 수 있는 도움을 주는 툴로서 섞인 툴로서도 큰 역할을 하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운드가 없으면 안고 없는 쿵방이죠. 이 변속 시에도 N20 내에서도 N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플러스와 함께 흡조 제어를 통해서 현실감 있는 무드 사운드를 제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드 매칭을 할 때 타이밍을 맞춘다든지 아니면은 업시프트를 할 때 와 이렇게 잠깐 끊겨야 되거든요. 실제 엔진은 토크가 잠깐 끊깁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RPM 사운드를 그대로 제어를 하면은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도 했고 또 반대로 레드 매칭 다운시프트를 할 때는 조용하니까 와 다시 조용히 이런 제어 가지고 NASD 플러스와 함께 흡조 제어를 통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다음은 드라이브 모드 참고합니다. N20는 노멀 스포츠의 세 가지 모드에서 드라이브 모드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변속감은 노멀 모드에서는 일상 주행에서도 출퇴근길에 사용하셔도 아무 부담이 없을 정도의 컴포트한 변속감을 목표로 만들었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DCT가 달려있는 스포츠카 같은 변속감, 그리고 M 모드에서는 마치 시퀀셜 변속기가 달려있는 듯한 강력한 변속감을 보여주는 레이스카 같은 변속감을 구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M 파워시프트는 M 모드에서만 작동이 가능하고요. 풀스로틀로 업시프트를 할 때만 발생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넘어가고 하나하는 경우가 있다면 가변 엔진 레드라인이라는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6750rpm, 7750rpm으로 되어 있는데요. 노멀하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기존의 내연기관 벤차처럼 6750rpm이 최대 rpm입니다. 레드라인 rpm.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모터의 토크 곡선이 있고 저희가 기어단이 있다는 컨셉이기 때문에 이렇게 토크를 점점 빠게 됩니다. 제가 하나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약간의 멀어지는 그런 토크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아까웠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러면은 인문대에서는 ORPM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까지 더 크게 하자. 그래서 라는 컨셉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M모드에서는 7750rpm까지 ORPM으로 돌리면서 그 모터의 마지막 그 성능까지도 지금 짜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매뉴얼 변속모드가 있기 때문에 퓨얼컷을 강력한 퓨얼컷 것을 보지 않으시려면 시프트 인디케이터를 잘 보거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비슷한 컨셉인데 녹색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는 빨간색이 뜨다가 딱 하면은 그때 빨리 시프트를 눌러주셔야 추가가 발생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보라색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변
그래서 다른 XRP 단위고요. 저기서는 2,750가 기준이니까 멤버들을 변경하시는 7,750까지 변경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CI라는 새로운 기능을 넣었는데요. 어베이러블 기어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면 매뉴얼 변경 모델이 2단인 상태고요. 각 좌우단에 전후단에 표시가 됩니다. 변속이라는 게 각 단위 구역이랑 다르기 때문에 어느 알케인이 돼야 아랫단으로 변속이 가능해 윗단으로 변속이 가능해 사실 쉽게 알 수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변속이 불가능한 운영이면 색깔도 어둡게 됩니다. 그리고 강해지는 달게 훈번으로 밝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걸로 하여금 측면적으로 내가 아랫단으로 변속이 가능하구나를 알 수 있게 해드렸고 이 부분은 퍼즐 거에도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N24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엔초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커스터마이저 버튼인데요. 출고 시에 이 엔초 버튼의 기능이 N20의 원오프 설정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실 때 한 번 누르시면 N20가 작동할 거고 원하지 않으실 때는 한 번만 누르시면 바로 전기차 모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동 변속 모드의 진입 방법입니다. 스티어링 자동 변속 모드에서 운전을 하시다가 언제든지 스티어링 휠의 플러스 마이너스 패드 중 아무거나 누르시면 수동 변속 모드로 진입하게 되시고 이제 중요한 게 다시 자동 모드로 돌아오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내용이랑 디스플레이 촬영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는 텐데요. 그 오른쪽 플러스 패드를 길게 누르시면 다시 D단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PRMD 레버를 D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D단으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이파이브에서 내내 한국 사운드를 통한 사운드 디자인에서 제작하는 책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우선 아이오 8에는 실내는 물론 당사 처음으로 프론트 스피커, 리어 스피커를 적용하여 주행 사운드를 외부로 발생시키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음색 요소물 사운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엔진 사운드 전용 구직, 웨이브 플레이백 등을 추가해서 주행 사운드를 디자인하는 레이어를 기존 2개에서 7개로 증가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성능 차량에서 구현되는 백파이어 기어 등을 재생하는 방식도 새롭게 개발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적용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그니션 사운드는 기어랑 고성능 앰플 사운드로 당사의 밸런스에 아반떼 사운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엔진 사운드 로직을 적용하여 전기차에서도 실질과 같은 엔진 사운드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효과로는 백파이어, 기어는 버블 등의 사운드가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웨브처 사운드는 IM22 등 당사의 고성능 1인 전기차 사운드를 대신하고 있고 N206 그란투리스모의 게임 사운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퍼소닉은 지상에서 공부할 수 없는 초음속 잭트리 사운드로 소닉폰 사운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서 발표되기에 이 시프트와의 통해서 대용량에서 이런 변속감을 사운드와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그니션에서는 다운 시프트 레벨리칭 사운드로 실제 차량과 유사한 현상이 발생되어서 이것이 전기차인지 내연기관 차량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또한 러츠 컨트롤 사운드, 소니폰 등이 각각의 사운드 모드에 적용되어 최적의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버튼 하나로 고성능 EV 차량 그리고 고성능 DC 차량을 동시에 운전하면서 그 사운드로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아마도 세계 최초로 적용된 고성능 효과인 것 같은데요. 이 효과음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운드 로직 개발을 물론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시험을 통해서 고성능 효과음의 재생 시점, 엑셀 패널을 갖는 정도로 차량의 속도에서 어느 단계에서 소리가 나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은 차량 상황들을 연구했습니다. 이러한 효과음들은 사운드별로 다양한 효과를 주어 운전의 즐거움을 가미해 줄 겁니다. 아이오닉 5N의 경우 아주 다양한 조합의 사운드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하다 보니까 사용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저희는 개발 초기부터 운전자들이 UI 조작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N20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사운드가 자동으로 활성화된다든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부 스피커의 경우 F 노멀 모드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스포츠 M 모드에서만 작동하여 모드별로 사운드의 차등화도 구현했습니다. 고성능 효과의 경우에도 F 노말 모드에서 작동하지 않고 M 모드일 때 모든 기능이 활성화되고 구성했습니다. 주행 음량의 경우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변경돼서 운전자는 온전히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NGB 모드, 부스트 모드에서는 음량을 최대로 저희가 발생을 시켜서 차량의 성능과 함께 소리로 부스트 모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오닉 5N의 개발팀 설명회가 끝이 났는데요. 아이오닉 5N에 적용된 기술들과 갖추고 있는 성능도 인상적이었지만 설명하는 내내 즐거워 보이는 개발 연구원분들의 면면도 정말 이 차를 재밌게 만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눈앞으로 다가온 첫 고성능 EV N이 시장에 나와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